오십견이란 별칭 때문에 50살에만 생긴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충분히 더 젊은 나이 혹은 더 많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몸을 뒤척이다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신다든지 머리를 빗는 게 힘들다든지 혹은 머리 감는 게 어렵다. 최악의 경우에는 운동장애가 남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옆집 사는 의사 정지환입니다. 오늘은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고 심한 통증을 불러일으키는 오십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오십견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이 어떤 질환인가요?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관절낭이라는 게 어깨를 싸고 있는 막을 말하고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염, 그리고 늘러붙었다는 의미에서 유착,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는 건데 오십견이란 별칭 때문에 50살에만 생긴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충분히 더 젊은 나이 혹은 더 많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저희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어깨가 굳는 것, 그리고 어깨에 대한 통증인데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먼저 오고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잘 때도 몸을 뒤척이다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신다든지 혹은 밤에 너무 심해서 못 움직이겠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이제 통증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관절에 움직임 제한이 오는데 움직임 제한이 오는 걸 본인이 보통 어떤 식으로들 표현을 많이 하냐면은 머리를 빗는 게 힘들다든지 혹은 머리 감는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십견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실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40대, 50대에 발생을 해서 1, 2년 정도 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운동장애가 남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래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다치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혹은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오십견 증상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되어 있는지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무턱대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다가는 혹시나 그 힘줄 파열이 점점 더 진행한다든지 나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통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 가능한지 그리고 남이 움직여줄 때도 안 되는지 이거를 보셔야 하는데 오십견의 경우는 관절 자체가 아예 굳어있기 때문에 남이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지만 회전근개 파열만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움직일 수 없어도 남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일반적인 어깨와 같이 잘 움직여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오십견이 있으면 병원에 꼭 가야 할까요? 오십견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쉬면서 그리고 스트레칭하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좋아지고 통증이 호전되시는 분들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좋으신데 집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낫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라든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시는 게 좋고 이걸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파열, 이 어깨 힘줄 파열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집에서 관리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낫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더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깨 굳은 게 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줘서 이제 어깨가 안 들어진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MRI라든지 이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샤워하거나 15분 정도 온찜질을 해서 어깨 관절을 이완시켜 주신다면 운동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각 운동은 한 번 할 때 10회씩 아침, 점심, 저녁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방 굴곡 운동입니다. 아픈 팔을 앞으로 하고 정상인 팔을 아픈 팔에 팔꿈치를 받쳐 팔을 펴줍니다. 최대한 팔을 올려줍니다. 참을 만한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 올리고 그 자세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집에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지팡이 등이 있다면 도구를 활용하여 운동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산을 이용해서 아프지 않는 팔로 우산을 들고 아픈 팔에 팔꿈치를 펴고 참을 만한 통증이 있을 때까지 쭉 올려줍니다.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전 운동입니다. 벽에 몸통을 붙여 견갑골을 고정하고 아픈 팔을 몸통에 붙이고 아프지 않은 팔로 밀어 벽 쪽으로 붙여줍니다. 아픈 통증이 나타날 때까지 밀고 5초간 유지합니다. 막대가 있다면 막대를 이용하여 아프지 않은 팔로 막대를 밀어줍니다. 5초 세고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10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마지막 운동입니다. 내전 운동입니다. 어깨가 아픈 쪽의 손목을 안 아픈 쪽 손으로 잡고 팔 힘을 이용해 등을 따라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참을 만한 통증이 있을 때까지 들어 올리고 5초간 유지, 10회 정도 반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산이나 막대가 있다면 우산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데요. 등 뒤에 아픈 팔을 아래로, 건강한 팔을 위로 하여 막대를 잡습니다. 건강한 팔을 위로 뻗어 아픈 팔이 위로 따라오게 합니다. 참을 만한 통증이 있을 때까지 끌어올리고 5초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10회 정도 반복해 줍니다. 지금까지 어깨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어깨 스트레칭은 오십견뿐 아니고 다른 어깨 질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어깨가 굳은 게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혹은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리는 데 장애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른 질환이 동반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하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옆집 사는 의사 정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